자, 체력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올라갈까요? 남들은 국토종주니 그란폰더니 하면서 100km는 우습게 타는데 나는 강변만 달려도 헐떡헐떡거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매일 타다 보면 자연스럽게 는다고들 하지만 하루 타기도 빡센데 어느 세월에 100km 장거리 라이딩 할 수 있을까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런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과학적으로 증명된 체력 떡상시키는 비법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극악무도한 어필은 물론이고 국토종주 같은 장거리 라이딩이 한결 쉬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운동 강도의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력 키우려면 빡세게 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한강 자전거길 나가보면 옆 사람한테 추월당하기 싫어서 미친 듯이 달리거나 땀이 뻘뻘 나고 숨이 차야 운동한 것 같아서 허벅지 터져라 바른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이상하게 뒤에 사람만 쫓아오면 죽어라 밟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다음날 끙끙 앓고 운동은 쉬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운동 생리학에서는 이렇게 약하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강하게도 아닌 이런 어중간하게 힘든 강도로 매일 타는 걸 블랙홀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중간하게만 타면 피로만 쌓이고 유산소 능력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해요. 실제로 엘리트 선수들의 데이터를 보면 훈련량의 80%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존 2 영역으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사이클 교과서인 이 사이클 트레이닝 바이블이라는 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 강도를 저강도 존 2에서 80에서 90% 타주라고 합니다. 즉 많이 타는 것도 좋지만 진짜 체력을 키우려면 고강도가 아닌 저강도로 많이 타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저같이 불나방인 분들은 아무리 많이 타도 체력을 갉아먹게 되니까 최대한으로 약하게 그리고 아주 오래 타주는 게 체력을 키우는데 훨씬 이득이죠.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밀도를 높여 지방을 연료로 태우는 탄탄한 엔진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당장 내일 라이딩부터는 속도계의 평속은 과감히 무시하고 코로만 숨을 쉬면서 탈 수 있는 페이스 혹은 옆 사람과 이제 헐떡이지 않고 대화하며 탈 수 있는 강도로 한 2시간 정도만 꾸준히 타보세요. 처음 한두 번은 이게 운동이 되나 싶고 답답하시겠지만 딱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같은 심박수인데도 속도가 쭉쭉 올라가고 숨은 차지 않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존 2로 타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하루 1시간도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중! 짧은 시간 가장 빠르게 체력을 부스터 업하는 방법 알아보실게요. 솔직히 존 2가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유일한 단점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기본 20분 웜업하고 60분 정도는 타줘야 체력이 느니까요. 그렇다면 존 2 운동과 함께하면 좋은 부스터 역할을 하는 80대 20 양극화 훈련을 시작하면 됩니다. 동호회 번개 나가면 오픈 구간만 되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나갔다가 후회하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다음날 도 피로가 안 풀려서 골골대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 몸은 이제 20대 때처럼 하룻밤 푹 잔다고 해서 100% 회복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빡세게 타면 체력이 느는 게 아니라 골병만 들죠. 스포츠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체력이 좋은 선수들의 특징으로 전체 훈련 기간 중 존 2 훈련을 80%로 채우고 나머지 20%를 고강도 비율로 채워준다고 하는데요. 즉 일주일에 4번 자전거를 탄다면 3번은 적어도 존 2로 아주 가볍게 타고 딱 하루 30분 정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고강도 인터벌을 짧고 굵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라이더들도 이런 고강도 인터벌을 섞어줘야 하는 이유가 라이딩 하다 보면 짧은 언덕 같은 곳들 꼭 있죠. 이런 곳 넘을 때 은근 다리 털리고 숨찬 경험들 한 번쯤은 꼭 있으실 거예요. 아니 본격적인 어필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 다리 털리면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짧은 인터벌 훈련을 섞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저도 처음에는 존 2가 체력 키우는데 좋다 해서 매일 존 2로만 탔을 때 체력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근데 낙타등 같은 짧은 언덕만 만나면 다리가 맛이 가더라고요. 딱 그때 30초 인터벌이라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체력이 쓰레기라 30초 인터벌밖에 못했지만 선배님들은 1분, 2분 인터벌로 조금 더 쉽고 더욱 쉽게 언덕을 넘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자전거 타는데 다리로만 꾹꾹 눌러 타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기어를 무겁게 놓고 오로지 다리 힘으로만 꾹꾹 눌러야 속도가 난다고 믿는 분들, 그러다 무릎 바깥쪽 장경인데 염증 한번 생기면 한 달은 푹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했어요. 사실 꾹꾹 밟는 게 안 좋은 건 누구나 알아요. 그렇다고 안 밟고 돌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만 탔을 뿐인데 장경 인대염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2주간 자전거는 물론이고 뛰지도 못하고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자전거는 근력이 아니라 심폐지구력으로 타는 스포츠입니다. 실제 생체 역학 연구에 따르면 케이던스 80에서 90을 유지할 때 근육에 쌓이는 젖산이 최소화되고 대사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고 하시겠지만 쉽게 말해 허벅지 근육 대신 지치지 않는 심장과 폐를 사용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당장 평소 타시는 거 기어보다 일단 2단 가볍게 변속해보세요. 사실 이것도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가 잠겨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숨차서 못하겠다고 느낀다면 제대로 타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페달을 꾹꾹 밟는 게 아니라 회전시키는, 원을 그리는 회전시키는 느낌으로 가볍게 굴려보세요.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이 귀신처럼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특히 오르막에서 다리가 잠기는 걸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엄청난 근지구력을 얻게 되실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자전거 하체보다 중요한 건 코어입니다. 장거리 라이딩 하면 허리, 어깨, 목 아프시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실제로 100km 라이딩 같은 장거리 라이딩 막상 해보면 허리 끊어지고 엉덩이 아파서 못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이건 하체 근력이 딸리거나 봉크 같은 체력이 딸려서 힘든 게 아니라 바로 상체가 버티는 코어 근육이 무너져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하체로만 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무리 하체가 잘 단련됐어도 복근, 허리, 골반을 이어주는 코어 근육이 없으면 장거리 라이딩은 절대 불가능하죠. 실제로 하체 근력이 조금 부족해도 코어가 강하면 다리에서 발생한 파워를 100% 전달할 수 있고 상체의 흔들림도 잡아줘서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죠. 그렇다고 코어 근육이라고 해서 뭐 거창할 필요도 없는데요. 집에서 그냥 잠들기 전이나 샤워하기 전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플랭크나 브릿지를 1분씩 3세트만 꾸준히 해보세요. 이렇게 일주일만 해줘도 100km 정도의 장거리 라이딩에서 허리 통증 싹 없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페달 밟기 힘든 경우는 말끔하게 사라지실 거예요. 특히 맞바람 같은 환경에서 에어로 자세를 유지할 때도 안정적이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평속이 쭉쭉 올리는데 이만한 운동 방법이 또 없습니다. 주말 장거리 라이딩 후 보상으로 치맥이나 삼겹살에 소맥 말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다음날 되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체력이 늘기는커녕 일주일 내내 피곤한 경우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건데요. 근육은 자전거 위에서 찢어지고 적절한 휴식과 영양을 통해 재생되면서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초과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영양학 연구에서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3대1 비율로 섭취했을 때 근육 회복이 가장 활발해진다고 하는데요. 즉 라이딩이 끝난 직후 샤워하기 전에 초코우유나 바나나, 단백질 보충제를 바로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30%나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알코올이 몸에 안 좋은 건 알겠지만 라이딩 후 시원한 맥주 한 모금 이거 맛본 사람이면 절대 참을 수 없죠. 저도 10년 넘게 자전거 타지만 장거리 후 맥주 한 모금 참아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우리 선배님들도 저랑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운동한 게 아깝다면 라이딩 직후에는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챙겨 드시기를 추천해요. 여기에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다시피 라이딩 후 스트레칭이 좋은 건 아실 거지만 솔직히 운동 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운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욕조에 찬물로 반신욕을 해주거나 욕조가 없을 때는 최대한 길게 샤워기로 찬물 샤워를 해주는데요.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만 바꿔줘도 다음날 피로가 사라지는 정도가 확실하게 체감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다음날 지장이 없다면 다시 양질의 라이딩도 가능하니까 꼭 라이딩 후 단백질, 찬물 찜질 진행해보세요. 선배님들 도입부에서 3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선배님들의 완벽한 체력 떡상을 위해서 코어와 보급 이야기까지 꽉꽉 눌러담아 5가지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단순해 보이는 이 5가지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하셔도 됩니다. 당장 이번 주말 라이딩부터 속도계 평속 숫자는 잠시 잊어버리고 존 2 강도로 기어를 가볍게 놓고 편안하게 타는 것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선배님들의 그 다음날 라이딩 거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선배님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다양한 체력 키우는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선배님들의 즐거운 라이딩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돕는 두발로 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